민주당이 언론의 최대 5배까지 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을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정부에서도 전례가 없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관련된 쟁점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숙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언론중재법 지난달 27일 민주당의 주도로 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소위원회 법사소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문체위 전체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박완주 정책위 의장이 야당과 최대한 협의하겠지만 안 되면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법안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제 종래의 그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허위의 보도, 두 번째는 조작된 보도, 세 번째는 악의에 의한 보도를 한다면 그 보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의 근본적인 것은 그만큼 손해만큼 전보를 해주는 건데 5배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언론중재법이 처음에 시작됐을 때는 1인 유튜버가 갖고 있는 그 허위사실의 남용을 어떻게든 좀 막아야겠다라는 의도로 시작됐는데요. 1인 유튜브는 빠지고 지금은 이제 신문사와 인터넷 그 신문사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손해액이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 허위 보도로. 그러면 그 언론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이요? 매출액을 기준으로 10,000분의 1에서 1000분의 1까지가 손해배상액이 되니까 사실 그 언론의 영향력이 큰 매체면 매체일수록 더 많은 손해배상액이 나올 수 있다. 손익이 아니라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액 대비입니까? 네, 매출액 대비니까 매출액이 예를 들어 5천억이면 그 10,000분의 1이면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5천만 원에 곱하기 5배까지 가면 2억 5천까지. 그러니까 기사 하나 딱 나오면 2억 5천까지.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걸 언론사가 배상을 하잖아요. 그럼 기사한테 구상권을 기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기자가 얼마만큼 위축될 수가 있다는 거는 눈에 보일 수 있는 부분이죠. 매출액은 많지만 적자인 회사들도 많은데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겠네요. 일단은 지금 법에서는 매출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야당에서는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다 라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짜뉴스, 허위 조작 보도로 우리 국민들이 재산상 손해나 인격권 등 기본권 침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가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우리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는 우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려는 무서운 시도를 지금 감행하고 있습니다. 중계도 불허했습니다. 국민들을 위한 법이라고 하면서 왜 국민들을 몰래 합니까? 언론 재갈법이라고 불리는 악법인데 왜 이 법에 대해서 언론사 취재를 불허합니까?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 야당뿐만 아니라 법조계 일각에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 자유 침해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일단 우리가 집회 결사의 자유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언론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고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말라는 것은 이 제한이 심할 경우 언론의 자유라는 것 자체가 몰각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고 자유민주주의인데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초석입니다. 이걸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는 건데 현재 앞에 설명을 주셨지만 매출액 기준에서 하한과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출액이 5천억이면 상한을 적용하면 25억 원의 이제 손해배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언론이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문제인데 문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려고 하면 그 피해 최소한만 침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넓게 침해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입법 체계에도 안 맞는 것이 외국에서 이렇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는 영미법계 같은 경우는 판례에서 이게 적용이 됐고 이렇게 침해된 부분에 대해서 형사적인 처벌이라든가 과태료 처분 이런 게 별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 말고도 과태료 처분도 있고 형사적으로 처벌도 하고 민사적으로도 배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2중 처벌이 아니라 3중, 4중 처벌이 될 수 있어서 이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대단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허위 조작과 왜곡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상식선에서 대한민국 법정에서 충분히 가릴 수 있다 이렇게 박완주 정책위 의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되는 듯 하면서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제 저녁에 원로 법조인하고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원로 법조인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원고와 피고의 상식이 다르대요.
원고는 A라는 부분에 대한 그렇겠네요. 상식을 이야기하고 피고는 B라는 부분에 대한 상식을 하고 판사는 판사의 상식이 예. 따로 있대요. 그러니까 상식이라는 게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받아들이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특히 언론과 관련된 대책점이 있을 때는 각자의 상식이 다른데 기준도 다를 거고. 그렇죠. 기준도 다른데 거기서 과연 상식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예. 기자 어떤 분이 처음부터 허위를 조작하겠습니까? 사실 그런 게 아니라 기자가 취재를 하는 과정에 진실이라고 믿었지만 그게 사후에 허위일 수도 있고 그 허위가 나중에 또 진실로 바뀔 수도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네. 이런 어떤 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취재 윤리를 오히려 컴플라이언스라 그래서 강하게 만들어서 예. 내부적 자정작용, 데스킹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언론중재법 주무부처인 문체부에서도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뭐 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국회 전문위원들도 전례가 없다, 위헌 소지가 있다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강력하게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권 말이니까요. 정권 말이다 보니까 우리가 매번 정권 말에서 나오는 것은 현 정부의 이제 국책적인 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수사가 대시되는 경우가 많고 예. 또 정권 말에 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지금 대선 전국에 들어지면서 후보들에 대한 각종 검증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검증이라는 것이 명확한 사실을 드러내놓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 후보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대더라라는 사실을 던져놓고 사후에 그걸 검증해가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인데 예. 네. 만약에 시간상 부족한다라든가 재판이 회부돼서 이게 사실이라는 게 안 밝혀지면 자칫하면 이게 허위라는 이유로 처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후보에 대한 검증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서 예. 제가 볼 때 뭐 일각의 우려는 그렇습니다. 정권 말이에서 180석의 거대 여당이 사실은 이렇게 보면 언론에 입을 막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에는 이런 우려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면 예. 한 번쯤 더 그 우려의 목소리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권 말이다 이 얘기를 처음에 바로 해주셨는데 사실 정권을 민주당이 계속 끌고 간다면은 뭐 손해라는 예.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만약 정권이 언젠가 바뀌게 됐을 때는 민주당 내에서 야 이거 잘못 만든 법이었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사실 이 언론 이야기를 정치적 해석기로 돌리는 게 저는 너무 불편한 상황인 거예요. 그렇네요. 사실 이게 언론이라는 건 진실만을 강조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같이 허위냐 왜곡이냐 악이라는 걸 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하면 그 소송에서 그 언론사는 자유롭지 못하는 겁니다. 그 자유롭지 못하는 과연 이러한 상황을 끝까지 만들어갈 것인지 그 여야가 조금 더 적극적인 합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관훈클럽 1957년 이내에 처음으로 예. 그 의사를 밝혔습니다. 잘못된 입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좀 이렇게 여야가 소통하는 과정에서 입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만약 이게 통과가 된다면 언론의 권력 비판 예. 기능은 상당 부분 누그러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네.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